안녕하세요. 오늘은 옷도인 13번째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그려볼 대상은요, 동그랗게 생긴 굴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정육면체와 원기둥을 그려봤는데요. 각각 정육면체에서는 선을 쌓아서 밀도를 쌓아 보시는 것에 포인트를 주셨고요. 원기둥을 그리실 때는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큰 면에서 밀도를 색깔로 변화시키시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색이나 명도의 차이, 형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다면 저희는 색은 물론이고 밝고 어둠의 차이나 형태, 질감 그 어느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나타내고 그 색을 차곡차곡 쌓아서 면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다면요, 오늘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빛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빛을 보는 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같이 굴을 그리면서 한번 빛의 방향과 그 빛이 어떠한 형태로 그림자가 되고 그림자와 그 외부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생기는 반사광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은 어떻게 보면 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정말 많은 면이 수도 없이 많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처음엔 큰 면, 가장 밝은 부분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면으로 나눠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형태를 잡을 때는 항상 저희가 그리는 종이에 중심점을 잡아 놓고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 제한된 프레임 안에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중심점을 놓고 그리지 않으면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대상만 그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를 그리고 싶을 때는 그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주인공이 돼야 될 대상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내가 생각했던 모든 대상이 화지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체크를 해주시고 어느 자리에 배치를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살짝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 이 동그라미 그리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때는 먼저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저는 이 연필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정사각형을 그려주실 때 연필 하나의 길이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연필의 길이는 저희가 다 다르죠. 각자 가지고 계신 연필의 길이에서 적당한 길이로 맞춰서 정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화지를 돌리는 것은요, 서서 그리면 사실 이젤에 놓고 그리면 몸이 약간 좀 자유롭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책상에 이렇게 놓고 그리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원은 수많은 직선들 만나는 이 점점이 연결돼서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점은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시다 보면 원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림을 그렸듯이 형태는 그리시면서 계속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리 위치를 잡는 게 전체로 옮기는 건 어렵지만 부분적인 형태는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대략의 형태를 위치를 잡으셨으면 이제 색깔을 입혀주시면서 형태를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 빛이에요. 빛의 위치를 저희가 오늘은 사진을 보고 그릴 거니까 빛의 위치를 빛 여기서 빛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들어오면 가장 눈에서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밝고 이 도드라진 빛을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라데이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빛을 찾으실 때는 빛의 밝은 부분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물에는 색깔이 있고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쉽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석고는 그 밝은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 밝음과 어두움의 흐름이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만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물들이나 대상들은 밝고 어두움의 이 흐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방향을 정하실 때는 사물이 나타내는 그림자의 반대쪽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빛의 반대쪽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자, 그림자의 위치를 정하셨으면 이제 가장 밝은 부분부터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 반사각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동그랗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각이 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소묘를 지금 저희가 몇 번 해보셔서 아마 느낌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밑바닥에 입히는 색깔들은 금방 밑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물론 계획을 세우시고 너무 선을 막 쓰시면 안 되지만 이 선을 쓰실 때 너무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 밀도를 채울 수 있게 넓은 선으로 넓고 두꺼운 선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정도로 면을 나눠 볼게요. 1번, 2번, 3번. 지금은 구의 형태가 거의 안 보이시죠? 색깔만 입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과 그 빛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와 사물이 만나는 곳에서 생기는 반사감까지 빠르게 표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사실 구는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림보다 빛의 성질을 다시 한번 숙지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도 연필을 계속 쓰고 있죠? 이 과정 속에서 선을 쓰시는 연습이 계속 되는 거죠. 밑에 깔리는 선은 될 수 있으면 연필을 눕혀서 연필과 종이가 닿는 면이 좀 넓어지게끔 해주시면 바닥에 그 높은 건물을 올릴 때
기반 공사를 차곡차곡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반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두운 부분 너무 어둡게 처음부터 들어가면 걱정이 되신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 걱정이 좀 덜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다 보면 처음에 그었던 선이 생각만큼 진한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선은 뭐 색도 아니죠. 자, 그리고 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그림자의 형태가 바닥에 완전히 닿아 있는 다른 사물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띱니다. 동그랗다는 거죠, 조금. 바닥과 닿아 있는 면이 작은 하나의 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빛의 위치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요. 이제 밝은 부분들을 색감을 조금씩 입혀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넓게 이렇게 가장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색감을 입혀볼게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제 묘사가 들어가잖아요. 묘사를 하시면 하실수록 짧은 선을 쓰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공사, 바탕이 되는 색을 깔아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긴 선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쉽게 뭉개지죠. 손이 이렇게 연필에 지저분해지듯이 연필은 건드리면 이 선이 다 사라지고 선으로 만들었던 색감이 다 뭉개져요. 그래서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뭉개지지 않게 연필선을 써주시는 게 스킬이라면 스킬인데, 그러시려면 초반에 너무 짧은 선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의식적으로 선을 사용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도 짧은 선을 쓰시면 이 선끝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선끝이 이렇게 만나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 만나는 부분이 지저분해지게 돼요. 그래서 선끝이 엉키죠. 그거를 어떤 분들은 연필똥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그림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세수를 안 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랑 깨끗하게 세수를 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밑에 선이 지저분한데 그 위에 정말 대가가 와서 선을 써도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기초가 되는 단기의 선을 써주실 때는 선끼리 만나서 뭉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많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긴 선으로, 그리고 촘촘히
이렇게 선과 선 사이가 벌어지지. 자, 여기 선과 선 사이가 벌어졌죠? 이런 선 말고 촘촘한 선을 기초공사에는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우개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색감이 나왔고 형태가 나왔다 싶으면 한번 외곽을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의 형태와 그 다음 색감을 입히는 단계로 나가실 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외곽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조금 찌러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빛을 이해하고 색감의 그라데이션과 그림자와 반사광을 표현해 보시는 게 오늘은 더 중요해요. 형태보다. 형태는 사실 많이 관찰을 해보셔야 늘어요. 한순간에 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 연습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형태는 쪼개서 보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굴을 그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곰인형이죠? 동그라미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동그라미, 지금은 2D니까 원의 형태지만 얘가 뿅 튀어올라서 3D가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3D의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들이 지금 이 구처럼 입체가 돼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형태들이 이 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뜯어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구처럼 빛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다시 하나씩 보셨다가 모두 합쳐주시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물을 자꾸 이렇게 뜯어서 관찰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 인형 팔은 원기둥이고 몸은 구야. 그리고 저희 뭘 볼까요? 자전거를 보시면 자전거는 수많은 원기둥에 변형된 형태들이 붙어서 자전거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복잡한 형태. 예를 들면 자동차 생각을 해볼까요? 자동차는 직육면체들이 붙어있죠? 사이드미러도 직육면체고요. 변형된. 자동차 그 차체 자체도 변형된 직육면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기본 입체들이 이 세상을 모두 이루고 있어요. 단순화시켜서 사물을 보시는 훈련을 자꾸 하시다 보면 형태감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림 그리기의 출발은 연필이나 도구를 잡고 화지에 그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대상을 관찰하는 게 그림의 시작이자 출발입니다. 대상을 관찰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시면 저희가 준비 운동 안 하고 하는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은 운동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근육을 다칠 수도 있고요. 더 길게 보면 기초 훈련을 안 하고 어려운 단계로 바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 될 단계에 가서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보이는 만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물을 될 수 있으면 직접 보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색깔을 입히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처음에 진하다고 느꼈던 색감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강하게 주고 사방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제 좀 제가 쓰는 선들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선 짧게 쓰실 때는 손끝이 또 막 저 뭉치네요. 급하게 그리니까 뭉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연필은 계속 돌려가면서, 그리고 끝이 너무 몽뚝해졌다 싶으면 깎아주시거나 준비했던 다른 연필로 바꿔가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어때요? 그러면 저희 조금 더 완성을 해볼까요? 마저 완성을 해서 저희 옷도잉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화문과 같이 그림을 그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구를 닮은 사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다시 또 만나기로 해요. 그럼 저는 마저 그려서 저희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